2부, 토지 2부 리얼 궁금해 시간입니다. 토지에 대한 시청자 궁금증 함께 살펴보고요. 해결책 제시해드리는 시간이죠. 그랜드 리얼티 정영엽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 질문부터 해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고민이 올라와 있는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 30평 정도의 작은 땅이 있는데 토지 이용계획서상으로는 문화재 보전구역, 절대 정화구역이라고 돼 있어요. 땅 근처에 장군들의 무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곳에 2층짜리 작은 상가주택을 지어서 카페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문화재 보전구역으로 돼 있는 곳은 제약이 많아서 웬만하면 주변에서는 개발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무덤 옆에는 26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네요. 좀 궁금한 점이 많이 있는데 의아한 점도 많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문화재 보전구역에 2층짜리 상가주택을 지어서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라는 질문인데요. 좀 제약이 많아서 제가 보기에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대표님? 네, 지금 그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절대 정화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그 문화재 현상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신청하셔갖고 사전에 심의를 통과되면은 그 건축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득하지 못하면은 건축 자체 접수가 안 됩니다. 그걸 한번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현상 변경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쨌든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네, 사전에.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문화재가 장군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인근에 26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건 맞는 말인가요? 아, 그것도요. 문화재 같은 경우에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시에서 그러니까 시도에서 지정한 거는 문화재 경계로부터 300m, 그 다음에 국가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 경계로부터 500m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그래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해갖고요.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기준이라는 걸 놔뒀습니다. 따라서 1구역 안에 들어가면요 절대 허가를 안 내주고요. 2구역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는 높이 제한을 합니다. 8m, 경사지붕에 있을 때는 한 3m 정도 더 줘갖고 11m, 그 다음에 3구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뭐 14m인데 거기다가 경사지붕을 했을 때는 뭐 3m 더 줘서 이렇게 더 하고요. 따라서 4구역에 포함됐을 때에는 그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해서 적용하기 때문에요. 그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그래도 그게 그 도시계획 하기론상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돼 있어도 구체적으로 이런 행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득했거나 아니면은 그 구역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도 4구역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그 경계 외 지역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4구역이라고 하면은 문화재에서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야 4구역이 될까요? 네네, 거리로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자청용 우백호 남저 북현무라 그래서 앞에 안산을 보고 그 다음에 옆에를 또 이렇게 뭐 풍광을 보는데요. 그거는 전문위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그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또 고증하고 판단해서 결정하기 때문에요. 그거를 갖다 뭐 딱 거리상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거리입니다. 네, 현상 변경 행위를 얻었거나 아니면 문화재와 거리가 300m 이상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죠. 현상 변경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상 변경, 말로만 봐서는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네, 문화재를요, 그 문화재 자체나 아니면 문화재 주변에 어떤 변경을 통해서 이게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문화재에 영향을 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데요. 그러면 문화재 변경 허가를 갖다 먼저 득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문화재청에서 아니면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재단에 그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나와서요. 그거를 갖다 사전에 이 문화재하고 그 건물 신축하거나 아니 증개축, 대수선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갖다 사전에 판단하는 게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 이제 뭐 거리에 따라서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좀 상가주택을 지어서 카페로 활용하는 건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만약에 1구역 안에 들어가면은 제가 볼 때는 불가하고요. 2구역이나 3구역 안에 들어간다 그랬을 때에는 그러면은 아까 그 또 절대 정화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학교 출입구에서 50m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그 문화재로부터 300m 이내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학교 앞에 정문 앞에서 50m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도 그 교육청에다가 사전에 내가 유해업소라든지 아니면은 위험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것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짚어야 되겠죠. 네, 문화재에 대한 내용과 함께 교육청에도 문의를 해서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시청자 사연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 사연은 이 문화재 보전구역에 2층 상가주택을 지으려는 시청자 질문이었습니다. 문화재 보전구역에 건축 행위를 하려면 우선 이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것이 허가가 난 후에 이제 건축 허가 신청을 받아야 되는 내용인데 매매는 가능하지만 개발할 때 제약이 많다는 뜻입니다.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는 부분은 유격거리가 300m 이상이어서 허가가 났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상가주택을 지어서 카페를 운영하려는 분, 문화재 보전구역에서는 카페 허가가 안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시고 인근 지자체와 교육청에까지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